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제8장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요양급여 비용 청구할 때 이제 심사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고 기준이라든지 법적 근거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공단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결과를 요양기관하고 공단에다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양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보완 청구가 들어오거나 또 공단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의의가 있을 때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의 신청을 하는 기간은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이제 지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의 신청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다라고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쨌거나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뭐 보완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픽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 기간은 30일이다.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7일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이제 그 이의 신청을 이제 그 심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30일 이내 못했다, 7일을 이제 그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청 이내, 그러니까 요양기관이나 공단에다가 10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통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한다. 뭐 요양기관이든 공단이든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복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달라라는 심판 청구,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소송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분리청구라든지 추가 청구권에 이제 그 심사 불능할 때는 다시 이렇게 분리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불능 사유를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의 신청을 이제 하고 그거를 심평원에서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삭감됐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심사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수 중에 이렇게 그 청구 금액에서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심사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외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원내 삭감인지 원의 삭감인지, 그래서 이제 그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청구한 거에 대한 그 삭감인 건지 원의 약국에서 청구한 거에 대해서 삭감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심사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요 진료비 삭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조정 코드를 확인을 해서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됐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살펴봐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심 신청을 하거나 보완 청구를 하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 코드가 있죠.
사실 여기 이제 H도 있긴 한데 H는 뭐 거의 없으니까요. 자, A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행위료라든지 약재라든지 치료 재료대가 조금 산정을 했을 때 착오가 있을 때는 A 코드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같은 경우는 계산 착오. 그래서 이제 계산 착오 금액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라. 뭔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이제 그 D 코드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급여 항목이 있고 100대 100 본인 부담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항목이 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정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코드 항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사조정 코드 삭감 코드가 결과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H 같은 경우는요, 그 심사 청구 시효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청구하고 이제 추가 청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보완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심평원에서 이제 심사 불능, 그래서 이제 반송 처리된 거에 대해서 아까 앞에 코딩 있었잖아요. 그죠?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G까지 해가지고 그 코드를 봐가지고 그 해당 사유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 명세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완 청구를 할 때는 이렇게 보완 청구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분 코드를 2를 기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통보된 이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 번호, 명세서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능 사유 코드를 꼭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건에 대한 보완 청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보완 청구분은 우리 추가 청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원 청구, 맨 처음에 청구한 거하고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 보완 청구는 이제 그 심사 반송 처리된 거고요. 추가 청구는 맨 처음에 원 청구할 때 누락된 거를 추가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진료 내용만을 추가로.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게 이제 PRN이어 가지고 이렇게 놓쳤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누락된 것만 추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거를 추가 청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분 코드를 2로 기재를 해가지고 똑같이 예전에 했던 그 원 청구의 접수 번호나 명세서 일련 번호를 기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완 청구는 이 불능사유 코드가 있죠. 그런데 추가 청구는 이제 아예 원 청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거 없이 접수 번호와 일련 번호를 기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 청구는 반드시 진료 기록부 사본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원 청구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 사본을 꼭 첨부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9장을 살펴볼 건데 9장은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그 평가로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적정성 평가에서 현지 조사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지 조사는 어떨 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성 평가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우리 일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양급여에 대해서 진찰이라든지 시술, 이제 처치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게 적정성 평가의 개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심평원에서 이제 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뭐 몇 가지를 이제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환자분들, 이제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는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3세대 항생제를 과용하는 병원을 공개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또 진짜 필요할 때 내 몸이 항생제를 이제 그 내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조금 자제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자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질 향상에 필요한 비교 정보. 그래서 나는 이런 줄만 알고 이제 그 진찰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비교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자연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가만 해서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이제 의료의 질 평가를 하게 돼서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하기도 하고 감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성 평가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잖아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제한된 의료 자원이 낭비가 되거나 또 어쨌거나 이제 그 심사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공단에 있는 이제 전체적인 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의료의 질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적정성 평가를요,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어디서 하고 있느냐, 심사평가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확대가 돼요. 매년 확대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평가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9개 항목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교재를 보면 평가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병원에 대한 그 적정성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항생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사용이라든지 진료량이라든지 진료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포함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환자의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객관적인 평가 내용에다가 환자의 만족도, 그래서 환자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해당하는 경험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적정성 평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재입원했을 때 재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법은 일단은 건강보험법 제43조 및 56조에 의거해서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의료 서비스가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약학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피드백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공개를 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이제 나한테 맞는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관별 평가 정보를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좀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하면 이제 더 주는 것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산도 있습니다. 이제 감산도 있고 또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의료의 질 평가를 해가지고 뭐 최우수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 이제 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사의 법적 근거 아까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는 건강보험법 43조에 의거해서 이제 근거를 삼고요. 그 다음에 요양비 지급은 56조. 그래서 앞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심평원의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63조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를 해가지고 가산하고 감산하는 지급 제도는 제47조 5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 삼아 가지고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평가 대상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이제 2001년부터 해가지고 5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39개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상이 뭐 질병이냐 아니면 약제 평가도 해요. 네, 약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처방률이라든지 주사제 처방률 뭐 이런 것들 이제 6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도 급성기 질환에서 이제 만성기 질환까지 이제 다 평가 영역을 이제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대상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요 뒤를 볼까요? 그래서 평가 절차에서 일단은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비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비평가를 해가지고 요 평가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계획하겠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는데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제 어떤 평가 대상을 어떤 계획적으로 평가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 들어가기 2개월 전에 세부 계획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평가 지표는 어떻다, 평가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 방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2개월 전에 공개를 하면 요양기관은 요 평가 세부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요양기관에서 제시한 이런 자료 조사라든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건데 필요하면 이제 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에 거쳐가지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를 통보를 하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개를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쫙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했는데 이제 뭐 평가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 보면 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자료 준비해야 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까 환자 경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현재 내원에 있는 환자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막 준비를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적정성 평가할 때죠. 자, 그 다음에 평가 내용하고 방법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 보시면 진료비 청구 명세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의료기관 현황도 있고 명세서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진료행위 평가 기준이라든지 적합한지 부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평원에서 이제 외국 지표까지 다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를 한 후에 평가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라라고 해가지고 HIRA 히라를 치면 이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가 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료비를 이제 가산하기도 하고 감산을 하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가감하는 지급은요, 여기 보시면 1%에서 5% 정도를 이제 가산하기도 하고 감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약제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급성질환, 만성질환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퍼센트도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적은 그 가감 지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환자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 알 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은 뭐 그 최우수 선정이 됐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가감 지급보다 더 많은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료의 질 평가에 한번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내용이나 결과 활용을 하는 거에서 보시면 이제 로드맵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할 때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할 때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항목별 목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그래서 사실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확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막 억지로 이거 왜 안 해? 뭐 이거 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요양기관을 잘 운영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결과가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이제 또 강화할 때 요 결과를 활용을 하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자 경험을 2017년도부터는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의 질 평가가 이제 소비자 관점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의 뭐 시설, 장비, 그 다음에 뭐 급여 내용인지 비급여 내용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건 완전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또 느끼는 이런 이제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7년부터는 이렇게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이제 상백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 경험도 평가 내용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위 또는 이제 하위 또는 이제 개선 기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료비에, 그러니까 진료비예요. 진료비에 1%에서 5%를 이제 가산하기도 하고 감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외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가 대상이 딱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는 39개의 평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들도 예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예비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추가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 평가를 통해 가지고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양기관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요, 그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그 급여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사실관계라든지 적법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부 진료 내용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출장 가는 거죠. 출장 가가지고 직접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자료를 이제 그 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양기관도 스트레스고 이제 심평원도 스트레스죠. 왜냐면 좀 뭐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가는 요양기관이 굉장히 막 잘하고 있는 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1% 내외로 현지 조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그 다음에 적절한 진료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수급권 보호. 그래서 이 요양기관에 치료받은 이런 분들의 수급권 보호라든지 또 의료 공급업자의 보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그 현지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법적 근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97조, 98조, 99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70조에 해당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업무 정지라든지 과징금, 행정처분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현지 조사가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요양기관으로는 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조사는요, 요런 데로 많이를 가요. 그래서 이제 환자나 뭐 주변의 민원, 그 다음에 뭐 제보, 요즘 이제 제보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부당 청구를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나 아니면 확인은 안 됐는데 부당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게 현지 조사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요양기관도 웬만하면 뭐 현지 조사 가기 전에 뭔가를 빨리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특이한 뭐 유행을 한다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안 같은 경우도 매년 항목을 이제 특별하게 정해 가지고 그거를 기획 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현지 조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양기관의 거짓이라든지 부당 청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병원은 확인되진 않았는데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선제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양기관은 어쨌거나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당 청구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급여 비용이고 이런 것들은 비급여 항목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심사평가원에서 부당 청구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 아니면은 징계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 예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알리는 이런 것 제도도 현지 조사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현지 조사 방법은요. 네. 현지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이제 제출을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료 기록부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서, 환자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이라든지 우리 약품이라든지 치료 재료대의 구입 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제 규정을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진료 내용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비급여라든지 아니면 100대 10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법적으로 징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확인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확인서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심하면 이제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 요양기관에서 부당이익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제 심하면 이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라든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 업무 정지나 면허 정지를 했을 때 환자한테 불편을 준다. 요 뒤에 보시면 환자한테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원래는 업무 정지가 이제 1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 뭐 환자가 이제 거리상으로 이 병원이 정지가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을 준다. 뭐 이런 이제 같은 경우는요. 업무 정지에 가름을 해서 원래 내야 되는 부담 금액의 2배에서 5배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현지 조사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현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통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